자, 여러분 이 말 기억나세요? 지난 2025년 6월달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으로 국민 생활비를 벌 수 있게 배당 촉진제를 준비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당으로 생활비를 벌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환호를 했고, 그리고 시장은 여전히 이에 대해서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센세이션하죠. 어쨌든 우리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로서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게끔 만드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도 분명히 있죠. 어떤 정책이든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대주주를 50억에서 10억으로 바꾼 건 그건 양면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최악인 거고, 그건 얘기할 가치조차 없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면성이 있죠. 긍정적인 건 뭐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주식에 관심 없던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계속 저평가받고 있다고 조롱을 받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죠? 뭐 국장 왜 하냐, 미국장 하지, 이런 식으로. 근데 한국 시장에 돈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유도를 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주는 그 상징성도 있죠. 그러니까 좌우를 떠나서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놓고 보면 그 방향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부분은 뭐예요?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국 주식의 저평가는 계속적으로 어떤 문제를 이야기해왔냐면, 기업이 소액주주들을 무시한다라는 평가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아니, 상장하고 본인들이 성장할 때는 주주들이 필요했는데, 이제 본인들이 배부르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주주들을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대통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국민들이 반발 없이, 좌우 상관없이 동의를 한다는 건 그쪽으로 반드시 추진이 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주주의 기준 요건을 10억으로 한다? 이건 지금 반발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 자체의 방향성 자체가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코스피 5000이라는 단어를 자꾸 언급합니다. 이게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그쵸? 근데 본인들이 이거를 내뱉은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진짜로 지금 코스피 5000을 만약 간다, 시간이 얼마가 됐든,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와, 진짜 말하는 대로 지키는구나, 이런 신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대주주 요건을 10억으로 바꿔서 이 문제를 뒤집는다, 이 상황을 뒤집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건 완전 역효과가 나는 거죠. 신뢰를 잃어버리고 지지율도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멍청이가 아니고서야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1000원까지 넣고, 지금 청원이 11만 명 돌파했다고 하죠. 이렇게 1000원까지 넣고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걸 추진한다? 그거는 완전 바보 같은 행동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저는 이 말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하고 아직 이렇게 말한 지 2달도 안 지났어요. 그리고 차트를 보면, 증시를 보면 이 부분에서 굉장히 환호하면서 증시가 이만큼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앞에 역시나 여기 저항대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저항대 역할을 하지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 이건 심리적 저항대라고 봐요. 왜냐면 올라갈 종목들은 지금 다 신고가로 올라간 상태고, 이 저항대에 도달하려면 뭐 삼성전자가 저항대에 있거나 막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삼성전자도 깊게 눌려서 밑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심리적인 거고, 이거는 지금 세제 개편 이야기만 좀 뒤집으면 바로 뚫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꼭 제 의도를 좀 파악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이해하실 분들은 이해하면서 들으세요. 이전 정권에서 윤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어떤 종목이 떨어졌어요? 대북주가 다 같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산주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윤 대통령의 성향은 어땠어요? 굉장히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면서, 그리고 친미, 친일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동맹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서 다시 어떤 종목들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대북주가 내려갔지만 이제는 다시 대북주가 상승하는 일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과거에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아무래도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좀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트럼프는 막 감세 이야기 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기업 친화적이라기보다 기업의 것을 이제 나누는 정책을 많이 펼쳤단 말이에요. 기업이 너무 배부르고 혼자 독식한다? 그러면 그걸 뺏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노조, 뭐 이런 것들이 뉴스에 자주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상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기업들이 소액주주를 무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작전 주식을 하는 자들을 이제 엄벌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 전체적으로 방향성이 어떻게 돼요? 주식 시장을 적극적으로 부양하겠다라는 의지로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물론 이제 기업 친화적인 입장으로 가야 기업들이 상승하는 건 맞지만 좋아지는 건 맞지만 참 묘한 게 뭐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꼭 그런 식으로만 가진 않아요. 아주 초장기적인 흐름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겠죠. 기업을 밀어주면 결국 기업이 성장을 해서 주가 가치가 높아지고 시장을 더 넓혀가고 그런 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균형이 잘 맞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정권을 계속 잡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교체가 되면서 상호 보완을 하는 게 건강한 게 맞는 거죠. 견제할 세력이 있어야 되고 또 정권이 바뀌면 또 이쪽으로 또 정책을 줬다가 하면서 균형을 맞춰가는 게 중요한 거죠. 물론 그게 쉬운 건 아니고 이상적인 말이지만 어쨌든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이 개미들을 많이 울렸던 것도 맞아요. 개인 투자자들을. 그러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 말은 누굴 지지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투자자니까 상황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나 정책이나 이 내용을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증시가 그 부분에 있어서 환호를 한 게 맞고 지금 잠깐 태클이 걸렸지만 이 방향성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게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주식으로 뭐 생활비를 번다? 야, 이건 진짜 너무 쉬운 말이 아니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오히려 위험한 말이기도 하고. 만약에 저 말 믿고 정말로 생활비를 받겠다고 하고 은퇴자금 다 넣어놓고 배당 받으려고 그러다가 주가가 박살나면 어떡합니까? 위험한 말이죠. 그쵸? 그걸 모를까요?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어떻게든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성향상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치적인 색깔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그냥 지금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 재료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건 재료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기회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오늘 영상은 좀 정치적인 이야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댓글을 막겠습니다. 어차피 제 오래된 구독자분들은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 하는 이유는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좀 박살나고 스트레스 좀 받게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힘드실까봐 제가 좀 이렇게 방향성을 한번 말씀드리고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시장의 태클은 뭐냐면 미국장이에요. 미국장. 어쨌든 미국 증시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증시는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미국 증시가 이번에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을 뿐이지 아직은 특별한 악재가 보이진 않아요. 물론 이제 악재라는 건 갑자기 튀어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좀 없기도 하고 재정 적자 문제도 뭐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 결국 해결을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일시적인 충격은 있을 수 있겠죠. 만약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돈 풀겠죠. 했던 것처럼.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꾸 연준에 개입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 앉히고 싶어서. 저는 제 눈엔 그렇게 보이거든요. 자,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